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불안했었는데 이겨줬는데 파리가 한 골도 못 넣고 질 줄 몰랐다. 보타포구가 그 정도까지 뭐 선방을 할 거라 생각 못 했거든요. 확실히 어, 브라질 남미 쪽 쉽지 않다 다시 한번 느꼈고, 자, 뭐 계속 경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또 주말은 또 K리그, J리그도 있고 하니까 아마 노르웨이 리그는 봐서 배당을 노려서 갈 거 아니면 아마 주말에 따로 갈 거 같진 않습니다. 뭐 클럽 월드컵이나 골드컵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클럽 월드컵, 골드컵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낮 경기 이렇게 가고, 밑축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그렇게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벤피카하고 오클랜드 시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벤피카가 지난번 보카 주니어스하고도 비겼고, 물론 퇴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 두 골 먼저 내주고 쫓아갔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상대방 퇴장도 있었고. 근데 지금 배당이 오클랜드 쪽으로 빠집니다. 오클랜드가 뭐 미네한테 10대 0으로 져서 뿐만이 아니고 여긴 직업이 있는 선수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벤피카가 뭐 명단 제외부터 뭐 퇴장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클랜드 시티보다는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갑자기 이게 원정으로 빠지다 다시 홈으로 홈이래 그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제 오클랜드 시티가 그렇게 못하는데 배당이 빠질까 의문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얘네가 일반승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오마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뮌헨도 솔직히 초반에 이제 10대 0으로 이길 줄 모르고 한 3마엔인가 4마엔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벤피카가 5마엔 정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 쪽으로 이제 배당들이 계속 빠졌던 것 같고, 지금 5마인부터 시작하니까 최소 이제 6대 0은 만들어야 이제 저 배당이 나오는데, 어, 미넨도 그 오클랜드 시티가 전반에 6대 0 그리고 후반에 4대 4골을 먹혀서 10대 0이지, 미넨 정도 10골 뭐 그 정도 가까운 거를 넣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오클랜드도 골을 넣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전 차라리 6.5 기준, 배당이 지금 떨어져서 좀 메리트가 없긴 하지만 더 떨어지기 전에 언더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덕 쪽 보고 5마엔이나 6마엔 이런 거는 차라리 5핸디무 고배당으로 아싸리 그냥 배당 높은 걸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핸디무나 6핸디무, 저는 이제 6.5 언더를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좀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핸디무 요렇게 5가 될지 6이 될지 모르니까 5나 어, 5 또는 6 핸디무 이렇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 쪽으로 이렇게 보고, 당연히 벤피카가 이기겠죠. 이기겠는데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의 싸움이라서 오히려 핸디무가 안 뜨고 프렌이 뜰 수도 있습니다. 뭐 4대 뭐 3대 0으로 이기면서. 그래서 언더가 가장 좋다. 그 다음 플라멩고하고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 지난번, 잠시만요, 2대 0으로 이겼죠, 로스앤젤레스를. 그러니까 첼시가 득점을 많이 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실점도 거의 안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그 흐름이 갔는데, 자, 플라멩고는 이제 1차전을 이겼습니다. 여기 또 브라질 팀이라서 첼시 입장에선 쉽지 않아 보여요. 파리도 졌고 인터마이애미도 오늘 이기긴 했지만 뭐 역전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 브라질, 뭐 남미 요런 쪽, 뭐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력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뭐 인터 마이애미나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시애틀 미축 팀들보다 남미 쪽의 팀들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보카 주니어스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첼시가 지금 배당이 올라갔죠. 플라멩고 프렌 쪽으로 보기에는 플라멩고가 또 이게 또 중립이다 보니 첼시도 그만큼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 의외로 무가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가 1순위고 이 경기도 첼시가 지난번 로스앤젤레스 상대로도 뭐 좋긴 했어요. 좋긴 했는데 뭐 영입들도 하고 하긴 했지만 슈팅도 뭐 너무 압도적으로 이긴 것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 난 정도 대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첼시 정도면 3대0, 4대0으로 이겨줘야 되는데 2대0은 그래도 조금 불안하지 않았나 해서 추가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후반 막판에 골이 터진 거기 때문에 사실 후반 막판까지 1대0으로 갔다는 거는 로스앤젤레스가 조금만 더 했으면 비길 수도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랑 무승부 쪽을 좀 보겠다. 플라멩고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물론 이제 어제 오늘이죠. 오늘 보타포고가 이긴 거 보고 플라멩고도 뭐 이기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첼시가 생각보다 실점이 좀 적긴 하단 말이죠. 실점률을 좀 믿는 거죠, 첼시. 그리고 봤을 거잖아요. 파리도 졌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 방심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다 봅니다. 그래서 언더랑 무승부. 이것도 뭐 첼시나 플라멩고 쪽에서 뭐 1대0 또는 그런 승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고배당으로 갈 거면 뭐 승패로 갈릴 것 같으면 언더 이런 식으로. 플라멩고 프레는 첼시의 1대0 그런 그림도 보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더를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하고 에스페랑스. 자,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첼시한테 0대2로 졌죠. 뭐 슈팅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점유율도 많이 밀리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얘네는 또 그래도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시애틀도 그렇고. 해서 에스페랑스가 튀니지 팀이긴 하거든요. 플라멩고한테 이제 0대2로 지긴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도 물론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는데 플라멩고한테 점유율이나 슈팅이 좀 밀리긴 했어요. 특히 점유율도 많이 밀렸고 에스페랑스가. 로스앤젤레스가 뭐 아주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데 그나마 튀니지라서. 근데 모르죠. 요 경기는 지금까지의 미축 팀들을 봤을 땐 마이애미 정도만 좀 선방하고 있다. 오늘 메시의 활약으로. 프리킥도 아주 멋지게 들어갔는데 시애틀도 오늘 AT한테 치고 그나마 로스앤젤레스가 이겨주면서 조금 체면을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번 무득점 경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가 홈이라 뭐 조금 유리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물론 배당이 나쁘진 않은데 에스페랑스도 첫 경기 득점이 없다 보니 오히려 언더 쪽에 그래도 홈팀 승부를 본다. 무승부가 걸려서 언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더를 좀 1순위로 보겠다.
승무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홈이면은 뭐 핸디물을 가든 일반 승을 가든 아니면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뭐 물을 찍든. 근데 둘 다 첫 경기에 이제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에스페랑스는 이제 첼시를 만나야 되고, 이 로스앤젤레스는 플라멩고 둘 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내일 경기죠. 이 자메이카부터는 내일 마감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할까도 했지만 뭐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메이카하고 과들루프. 앞전까지는 클럽 월드컵 경기였고 이제 골드컵입니다. 자메이카가 일단은 제가 이제 마지막 경기였죠. 지난번 첼시를 빼고 자메이카를 결국 선택했는데 자메이카가 결국 졌어요. 과테말라한테 0대1로. 그 전에 어디였지? 월드컵 예선이었나? 3대0으로 이겨놓고 결국엔 졌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습니다. 슈팅도 엇비슷했어요. 점유율도. 그리고 과들루프가 지난번 파나마한테 이제 5골이나 내줬거든요. 근데 2골을 넣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골을 넣었다는 거에 좀 높게 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자메이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과들루프 입장에서는 파나마보다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테말라한테 져서 이제 더 급한 것도 있고 무득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자메이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배당이 좀 낮긴 하거든요. 1.39. 그래서 과들루프가 이제 실점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메이카가 뭐 또 실점을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2골은 넣는다 보고 언어버는 굳이 간다면 오버 쪽으로 뭐 자메이카가 또 골을 못 넣어서 뭐 0대0 1대1보다는 과들루프의 그 1차전 파나마전 실점률을 봤을 때 슈팅도 이제 거의 1.5배? 예, 그 정도 차이 났고 점유율도 좀 차이 났기 때문에 유효 슈팅만 큰 차이가 없었지. 그래서 물론 전반에 골을 빨리 터트린 것도 파나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죠. 이런 시간에 이제 20분도 되기 전에 3골을 넣었기 때문에 30분 안에 4골이 터진 거예요. 4골. 뭐 상대방 과들루프 골까지 하면 30분이 안 됐는데 5골이 터진 겁니다. 4대1. 그래서 그래도 자메이카 2경기 연속 패배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과테말라전 뭐 근소하게 다 앞서기도 했었고 해서 자메이카 승. 저는 오늘의 이제 지금까지 본 경기 그 분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마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마인밖에 없기 때문에 마인승 한번 노려볼 만하다. 2배. 예. 뭐 최근에 봤던 뭐 캐나다 마인까지 막 그 정도까지 좋다는 느낌은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과들루프 정도면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내일 경기라 배당이 또 내일 되면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뮌헨하고 보카 주니어. 자, 지난번 뮌헨 그래도 뮌헨을 믿어서 이제 제가 뭐 4마인 5마인 막 뭐 더 이제 높게 봤던 경기들인데 오클랜드 시티가 아무래도 직업이 있는 선수들의 팀이다 보니 확실히 무난하게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반에 6대0이 될 줄 몰랐고 확실히 그래도 뮌헨이 득점력으로는 해줄 거라 좀 봤어요. 다른 뭐 첼시나 뭐 잘하긴 하는데 걔네가 득점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첼시도. 그래서 뮌헨만큼 득점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뮌헨을 높게 봤던 건데 상대는 오클랜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보카 주니어였으면 또 다릅니다. 뭐 어제 오늘 아침이죠. 파리도 이제 잡혔고 그리고 뭐 인터 마이애미나 뭐 다른 팀들이 이 뭐 상대했던 상황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미 팀이 좀 강하다. 조직력도 강하고 특히 이제 인테르 경기를 짧게 봤는데 후반 막판에 또 밀리기도 했고 질 뻔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그나마 뮌헨이 가장 좋은 편이거든요. 어, 레알도 저 비겼죠. 뭐 첼시도 이기긴 했지만 뭐 상대가 좀 약체였고, 그리고 인테르나 도르트문트도 비겼고 해서 지금 현재 네임드 있는 팀들이 좀 시원하게 이긴 경기는 뭐 뮌헨하고 유벤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 맨시티도 이겼지만 생각보다 골이 많지는 않았고요. 해서 뭐 아직 경기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뭐 압도적으로 뭐 두 팀이 앞서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앞서 가봐야 이제 그 조에서 뭐 좀 차이 나는 조는 이제 한 팀 정도만 그렇지 박빙이 되는 팀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미넨이 어쨌든 지난번 이제 10골이나 넣었잖아요. 포카 주니어스도 벤피카 상대로 2골을 넣었습니다. 얘네가 먼저 이제 이득점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제 퇴장 이후에 뭐 PK도 내주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랬던 건데, 아마 PK 퇴장이 없고 PK가 없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아르헨티나 팀인데 남미 팀들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그 미넨이 배당이 일반승이 있더라고요. 1.19. 그리고 1마인부터 시작한다. 뭐 그만큼 보카주니어스를 아주 좀 격차가 크게 이제 난다고 보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요 정도의 배당을 줬다는 건. 오클랜드 시티는 아예 이제 애초에 일반승도 없고 아까 벤피카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미넨이 그래도 이제 잘하긴 하지만 지금 남미 팀들이 이제 선전을 했던 걸 보면은 이게 미넨의 일반 승하고 마인 배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보카 주니어스가 뭐 퇴장이 있긴 했죠. 근데 이제 2명 퇴장 당한 게 좀 크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넨도 뭐 다이어 이적, 그리고 뭐 김민재 부상, 수비 쪽에 뭔가 부상들이 많지 미드필더나 공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퇴장이 있긴 했지만 그 선수들이 비중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공격 쪽에 부상, 뭐 카바니도 그렇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땐 미넨이 수비 쪽에서만 털리지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또 이겨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마인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언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저는 오히려 이 뭐 파리가 진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남미 팀들이 잘하기 때문에 미넨이 이기더라도 쉽게 못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서로 득점을 주고받고 하면서 다득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득점 진짜 무승부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인테르나 도르트문트 그리고 파리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 생각보다 오버가 안 났거든요. 대부분 다 언더로 끝났기 때문에 뭐 언더를 노려볼 수도 있긴 해요. 3.5라서. 근데 미넨의 최근 득점력, 그리고 보카 주니어스도 뭐 지난번 2대2 이런 흐름을 봤을 땐 배당 대비 그래도 오버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버 쪽을 봅니다. 일단 미넨 승은 보고요. 일단 오버가 배당 대비 가장 좋기 때문에 뭐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려볼 만하다. 근데 이제 미넨의 일반승 마해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제 파리도 1.18 정도의 배당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더 못하는 팀이면 가능한데 이게 남미 팀이다 보니 어제 오늘 뭐 성적들을 보다 보니 조심스러워진다. 차라리 이럴 거면 언어로 접근하자 해서 저는 3.5 오버만 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아무리 미넨이 이길 것 같아도 파리도 누가 질 거라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 못한 거죠. 아무리 못해도 뭐 일반승은 해주겠거니 생각을 했겠지만 여지없이 역배가 나는 거 보면서 미넨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가 너무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오클랜드 시티가.
뮌헨도 자세히 보면은 실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버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만 전반에 0대 0으로 끝난다면 오버 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초반에 보카 주니어스가 선제골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뮌헨 입장에서 급해지니까. 그렇다고 뭐 한 골 넣었다고 잠글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 뮌헨의 이제 생각대로 오클랜드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골을 좀 더 넣어주면 좋고. 그래서 전 오버, 배당 대비 오버가 좋다. 고민이 되면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내일 오전 마감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바뀔 거예요. 뭐 일반승이 좀 더 내려가든 아니면 원정으로 좀 프렌 쪽으로 배당이 빠지든 저는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이 불안해요. 지금 뮌헨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오클랜드 시티가 이 무득점이었던 이유가 뭐 어느 정도 그 득점을 넣으려면 그런 뭐 슈팅도 어느 정도 좀 때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보카 주니어스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보고 그다음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경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걸러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배당이 낮은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생각외로 남미 팀들이 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좀 애매한 경기들이 괜찮은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어제도 인터마이애미 프렌을 봤지만 결국 그 프렌 배당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미국 배당도 그렇고 사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승 가긴 좀 빡세니까 뭐 다폴도에 섞어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2순위에 묶어 가야 되는데 마인을 노릴 거면은 일반승으로만 묶은다면은 파리가 포함될 확률이 좀 적어지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땐 배당 대비 괜찮은 걸로만 묶어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워낙 조금씩 변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과테말라하고 파나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나마가 1위죠. 과테말라가 2위고. 자, 보면은 이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실점을 했지만 과들루프한테 5득점을 했습니다. 전반 초반에 골이 많이 터진 게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원정에서도 네이션스에서 잡았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이 과테말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배당 측면으로 봤을 땐 그 정도로 파나마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파나마 홈도 아니고 미국에서 열리는데 1.6 정도의 배당이면 1.7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테말라가 만약에 자메이카한테 그 월드컵 예선에서 그 홈에서 무득점에 3실점 한 것처럼 졌으면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메이카를 잡아냈거든요. 1대 0으로. 어쨌든 1차전을 이긴 팀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파나마가 이제 과들루프한테도 2실점 할 정도면 과테말라한테도 충분히 실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전 이긴 만큼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뭐 피파 랭킹이 많이 앞서기도 하긴 하지만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저로에게죠. 저로에게 엄청난 그래도 1순위인 자메이카를 잡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슈팅이나 점유율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뭐 자메이카가 뭐 슈팅을 한 30개 때리고 과테말라가 뭐 슈팅 하나 때렸는데 그게 유효 슈팅이 아니고 슈팅 차이도 몇 개 없었고 유효 슈팅은 더 많았고 점유율 차이도 거의 근소한 차이. 이 정도면은 파나마 2실점 한 거 생각하면 저는 배당 대비 파나마 승은 메리트가 없다.
오히려 뭐 과테말라 프렌 쪽이나 아니면 뭐 언어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프렌도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테말라하고 파나마는 전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 뭐 클럽 월드컵은 보통 붙었던 팀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 근데 얘네는 워낙 이제 원체 이제 많이 붙어봤기 때문에 친선전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 전적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파나마가. 과테말라가 딱 한 번 정도 이겨봤습니다. 15번 중에. 또 아주 예전에 홈에서 월드컵 예선인가? 20년 되죠. 20년. 최근 경기만 봤을 때는 무가 조금 있는 편이지 과테말라가 이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중립 경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중립과 홈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쨌든 상성은 파나마가 좋다 해서 그 상성 때문에 또 과테말라 프렌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파나마가 과들루프전처럼 골을 많이 넣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두 팀의 전적들을 보더라도 물론 오버가 있긴 하지만 파나마가 골을 뭐 많이 넣었던 적도 있긴 한데 대부분 언더가 좀 많긴 했어요.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뭐몇 경기 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1대1 무가 몇 번 있었는데 중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건 그 과테말라의 득점력입니다. 득점력. 과연 과테말라가 득점을 해줄까? 과테말라가 득점을 해준다면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지더라도 한 골을 넣으면 뭐 파나마가 그래도 득점력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뭐 2대1이라든가 아니면 과테말라가 골을 못 넣고 끝나면은 오히려 뭐 0대1 아니면 뭐 0대0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오버. 근데 과들루프전 사실 전반에 그 많은 골이 안 터졌으면 PK도 있었고 뭐 흐름이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들루프한테도 이제 슈팅을 그래도 14개나 허용을 했습니다. 파나마가. 그러면은 과테말라한테는 더 허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잠시만요. 전 언어보러 갈 생각입니다. 언어보러. 승패로 가기엔 파나마 승은 좀 배당률이 메리트 없고, 차라리 갈 거면 무나 핸디무 쪽 가세요. 파나마는. 과테말라가 뭐 마행까지 당하면서 질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무가 확실히 보였으면 프렌을 갔겠죠. 과테말라 쪽. 근데 파나마한테 상성도 있기 때문에 언더냐 오버냐의 고민인데 반반입니다. 지금 뭔가 언더가 나올 것 같은데 배당도 생각하고, 그래도 파나마가 뭐 지난번 득점력이나 과테말라도 골을 넣었고 둘 다 슈팅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을 그 상황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과테말라가 뭐 파나마를 잡든 뭐 파나마가 뭐 상성이 좋았듯이 이기든 해서 오버를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최근에 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무 쪽으로 좀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그 무승부 두 번이 다 과테말라 홈이었어요. 근데 이게 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립 경기에서는 파나마가 과테말라를 4번 다 이겼습니다. 3번은 그 언더였고, 예전에 가장 최근도 뭐 10년이 더 됐긴 했지만 그때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촉이죠. 뭐 분석은 뭐 다 비슷하니까. 촉은 언더를 좀 더 보긴 합니다. 제 느낌은 뭔가 비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확실히 그 파나마의 상성 때문에 이제
뭔가 과테말라의 연승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파나마가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언더를 보고 고배당은 파나마 승을 본다면 뭐 핸디무, 아니면 언더를 보기 때문에 뭐 무나 핸디무 쪽에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마감되는 3경기 요것만 공개를 했고, 내일 것까지 미리 했습니다. 해서 뭐 시간대별로 묶어 가도 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 섞어서 가도 되고, 고배당만 노려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분석하는 와중에 플라멩고 언더는 또 배당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어려운 경기는 옥마인부터 시작하는 벤피카가 아닌가. 저거는 솔직히 언더를 보긴 하는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 무슨 변수냐? 다행히 이제 방종을 하기 전에 바뀌어서 다행인데, 이게 웬만하면 잘 안 바뀌거든요. 언더 오버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보통 NBA나 이런 데서는 이제 바뀌잖아요. 그 기준점이라는 게. 근데 여기 지금 축구에서 기준점이 바뀐 건 거의 드물지 않나?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지금 6.5에서 5.5로 바뀌었습니다. 언더가. 이러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국엔 6골이 터지면 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더로 배당이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또 오버로 바뀌었어요. 근데도 아직 5골까지는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지 않나. 제가 이제 5핸디무나 6핸디무를 노리는 입장에서. 그래서 핸디무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6핸디무면 언더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6골이 나면은 결국엔 오버로 가는 거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걸 지우고 언더에 좀 더 힘을 실을게요. 다만 오클랜드 시티가 미넨한테 뭐 10골을 먹혔다고 해서 벤피카한테 그 정도까지 골을 먹힐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6.5 언더가 딱 좋았는데 이게 5.5면은 좀 불안하거든요. 전반에 2골 3골만 터져도 충분히 후반에 추가로 터지면은 그 흐름 때문에 오클랜드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좀 빡세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언더에 표시를 해두고 아니면 이제 차라리 그냥 5핸디무나 6핸디무를 그냥 고배당으로만 노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뭐 후원 관련해서는 다시 보기에 다 남기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따 저녁에 잠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만약에 뭐 변경된 것 근데 거의 변경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조합을 짰을 때 이제 뭐 고배당을 노리는 게 있다면 잠깐 올 수도 있는데 거의 요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방송은 없을 것 같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럴 때는 쪽지로 아니면 다시 보기보단 쪽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해서 하고, 내일은 오랜만에 주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오전에 와서 낮 경기 저녁 경기 하고, 그리고 저녁쯤에 원래대로 클럽 월드컵 골드컵 이렇게 진행하고, 노르웨이 리그는 안 갈 가능성이 크다. 클럽 월드컵하고 골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축은 아직 확인 여부를 못 봤는데 미축이 뭐 있으면은 상황 봐서 괜찮으면 가보든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어제 파리가 진 게 좀 예상 외다. 그럼 뭐 다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진 않죠. 어차피 또 파리를 갈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랑 저는 내일 오전? 낮 경기가 한 2시 정도에 있나요? 오전에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자, 그럼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